와, 요즘 날씨가 진짜 미쳤네, 미쳤어. 이럴 때 좀 선루프 열고 드라이브도 좀 하고 뭐 오토바이도 타줘야 되는데 이런 날씨에 안 타면 여러분 아시죠? 그거 범죄입니다, 범죄. 안녕하세요. 인볼든 코리아 에디터 조영규입니다. 아, 요즘 날씨 진짜 완전 미쳤죠? 진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마실 가기에 너무 딱 좋은 날씨. 뭐 이런 날씨에 선루프 열고 드라이브 하고 뭐 저처럼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또 라이딩도 해주고 뭐 네 발이건 두 발이건 요즘 같은 날씨에 안 타면 그거 진짜 죄악이지, 죄악. 어쨌든 저 같은 분 되게 많으실 텐데요. 뭐 사실 저 지금 촬영하고 있지만 지금도 당장 이거 뭐 때려치우고 드라이브 가고 싶어요. 저는 환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평소에 두 바퀴랑 네 바퀴 생활을 상당히 격하게 즐기는 편인데, 과연 이런 인간들은 주로 무슨 앱을 쓰는지, 그리고 왜 쓰는지, 이걸 쓰면 뭐가 좋은지를 제 나름대로 고심해보고 그거를 이렇게 잘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어쨌든 바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앱을 한 3개 정도 꼽아봤는데요.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앱은 마이클입니다. 마카롱이라는 예전 이름이 더 익숙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요. 사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분이 이미 사용하고 있을, 이 정도면 거의 국민 차계보 수준의 앱인데요. 앱을 실행시키면 사실 메뉴도 많고 레이아웃도 컴팩트한 편은 아닌데, 막상 하나씩 눌러보고 훑어보면 사용 방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의외로 나름 뭐 직관적이기까지 합니다. 일단 저는 차 한 대, 바이크 2대를 이렇게 등록해 놨는데요. 내 차고에서 차 변경 메뉴를 보면 현재 관리 중인 차량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쭉 아래로 내리면 최근 주행 기록이라던가 소모품 교체 현황,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차량 정보 아래에 내 차 메뉴 항목이 이것저것 떠서 처음 보면 여기를 좀 클릭하기 쉬운데, 여기는 아니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기록하기라는 버튼이 따로 있어요. 이걸 눌러서 다양한 항목을 기록하면 됩니다. 보통 차계보 쓴다 하면 주유 내역이나 소모품, 정비 내역 같은 걸 기록하는데, 심지어 이거는 사고 내역 기록 메뉴까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뭐 전 사고는 없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계속 깔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보험이나 차량 시세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정비 목록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소모품의 교환 주기를 리스트 형식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거든요. 완전 생 차알못이나 차량 관리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이렇게 앱이 어느 정도 가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한결 수월하죠. 심지어 앱에서 정비소 예약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마이클은 앱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정보가 되게 다양한 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앱을 사용하는 패턴도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흔한 기본적인 사용법이나 메뉴를 여기서 좀 구구절절 알려드리기보다는 저는 팁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꾸준한 관리 기록을 위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이 내 차고가 아닌 모두의 차고 메뉴를 굉장히 애용하는 편입니다. 이 메뉴에 들어가시면 해당 차량의 오너들이 직접 남기는 후기나 팁, 결함, 리콜까지 되게 깨알 같은 정보가 많이 있거든요. 제 차는 스팅어인데 마이클 전체 등록 차량 중 만족도가 5위야, 5위. 이 정도면 엄청 높은 거 아닌가? 저는 뭐 차를 잘 사는 것 같아요. 이 차를 타는 사람들의 평균 연비도 찍혀 있고 정비 후기도 있는데, 역시 꿀팁이 되는 정보는 결함 공유와 리콜 부분인 것 같아요. 현재 해당 차량에서 진행된 리콜 전체 내역도 파악하기 쉽고, 사람들의 가장 라이브한 반응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진짜 실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 커넥티드 카 서비스 지원하는 차량을 이용하신다면 해당 서비스와도 바로 연동이 가능하고요. 대표적으로 현대차 블루링크나 기아차 유보 같은 서비스가 있죠. 저도 현재 제 차량 유보랑 마이클 연동시켜 놓은 상태라서 누적 주행거리라던가 현재 주유량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정보가 함께 표시가 돼요. 단점은 이 마이클 앱은 1륜차 쪽은 좀 약합니다. 아무래도 4륜차에 비해 1륜차는 이용자 수 자체도 절대적으로 적을 뿐더러 반대로 그 2륜차의 차종은 훨씬 더 다양하다 보니까 제 차를 등록하려고 해도 이게 DB가 없어서 그냥 제가 모델명 직접 입력해서 만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슈퍼커브나 PCX 같은 국민 바이크가 아닌 이상해야 이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같은 차종 타는 사람 자체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모두의 차고에서 팁이나 정보를 얻어가기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그냥 순수하게 기록의 용도 정도로만 사용하시는 게 좀 정신 건강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앱은 탄탄여지도입니다. 제가 이 탄탄여지도 앱을 쓰는 이유는 바로 고급류 주유 문제가 되게 커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정유 기술이 되게 좋은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일반유만 해도 옥탄가가 굉장히 잘 나오죠. 보통 집 근처 동네 주유소만 가도 기본적으로 옥탄가 막 92, 93 뭐 이 정도 찍히니까요. 사실 이 정도만 돼도 고급류 세팅 차량에 넣는다고 해서 곧바로 뭐 노킹이 일어난다거나 뭐 퍼포먼스에 되게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거나 뭐 그런 수준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국산차는 이제 제네시스 정도 브랜드만 빼면 애초부터 고급류 세팅 차종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소위 뭐 독 3사 같은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 차량을 타거나 혹은 바이크를 타는 경우죠.
일단 당장 저만 해도 지금 4륜차 같은 경우 뭐 스팅어고 2륜차도 BMW 바이크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전부 고급류 세팅이에요, 기본적으로. 특히 BMW 모토라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라인업에서 옥탄가 95 이상의 가솔린을 주유할 것을 매뉴얼에 진짜 엄청나게 강력하게 권장 사양으로 표기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인기 있는 4기통이나 고성능 바이크들만 봐도 요즘에는 거의 다 고급류 세팅으로 나오는 바이크가 진짜 많거든요. 제조사에서 이렇게 하랬는데 그런 거 대범하게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 같은 쫄보는 괜히 더 신경 쓰이면서 스트레스 받고, 아마 저 같은 분들이 이제 고급류 스트레스 받는 이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일 텐데, 이런 분들이라면 그래도 이 탄탄여지도 앱을 조금 요긴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앱은 되게 직관적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GPS를 켜두면 위치 기반으로 반경의 주유소를 알려주는데, 여기까지는 일반 주유소 앱과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앱에서는 옥탄가가 표시된 주유소가 이게 뜬다는 점이 다른 점이죠. 물론 고급 휘발유를 선택해도 옥탄가가 뜨는데, 사실 고급 휘발유를 취급하는 주유소의 숫자가 서울 시내에서 밖으로 벗어날수록 확연하게 딱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당장에 기름은 없고 일반유라도 넣어야겠는데, 이럴 때 이 앱을 활용하면 그래도 일반유 취급하는 주유소에서 그나마 옥탄가 높은 주유소를 찾아서 골라서 갈 수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실 처음에 보여드린 화면보다는 하단 중앙의 지도 아이콘을 누르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옥탄가가 측정이 되어 있는 주유소들은 이렇게 측정 히스토리에서 옥탄가 수치가 표기가 됩니다. 한번 선택해서 들어가 보면 아니 뭐 이 주유소는 일반유도 옥탄가가 95.1이야. 그냥 여기서 일반유 넣어도 되겠는데? 여기는 저희 집 앞 주유소인데 물론 저야 고급 휘발유 넣기는 하는데요. 일반유도 여기는 옥탄가가 거의 95에 육박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당장에 고급 휘발유를 넣어야 하는데 고급류 주유소는 없고, 그럼 일반유라도 옥탄가 좀 높은 걸 좀 매겨주고 싶은 게 또 라이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또 재밌는 게, 이거 이용자들이 주유를 하고 나면 앱에서 영수증으로 인증을 하고 그 후기도 많이 남겨요. 어디가 괜찮은 주유소인지, 연료 품질이 괜찮은지, 이런 좀 깨알 같은 후기도 참고하면 나름 우리들의 그 주유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따로 로그인하지 않더라도 즉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이죠. 다만 아쉬운 점은 이게 옥탄가가 측정된 시기가 대체로 1년 정도 지난 것들이 많고, 아예 옥탄가를 제공하지 않는 주유소 숫자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실 이 앱 하나만으로 완벽하게 의지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약간의 보조수단 같은 느낌으로 사용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러분 그냥 속편하게 일반유 세팅 차량을 삽시다. 진짜 이 죽일 놈의 비해. 세 번째 앱은 네이버 지도입니다. 아니 많고 많은 내비 중에 왜 뜬금없이 네이버 지도냐 하실 분들 분명 있을 텐데, 물론 저도 팀앱이랑 카카오 내비도 잘 쓰고 있고 그 외에 쟁쟁한 내비게이션 앱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네이버 지도를 고정적으로 쓰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딱 바이크 탈 때입니다. 사실 네이버 지도 앱은 4륜차보다도 저 같은 바이크 환자들을 위한 그런 앱에 가깝죠. 이건 바이크 라이더들의 좀 특성에 기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4륜차의 경우, 물론 요즘은 드라이빙 자체를 즐기는 분도 되게 많아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차를 특정 목적지에 가기 위해 타는 수단, 그런데 2륜차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그 바이크를 타는 행위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굳이 이유나 목적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그 차량 그 자체가 목적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2륜차는 우리나라에서는 고속도로도 탈 수가 없다 보니까 보통 라이더들은 빠른 길보다도 주로 더 예쁘고 경치 아름답고 달리기 좋은 그런 길을 찾아가지고 이게 코스처럼 만들어서 찍어놓고 주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럴 때 가장 유용한 앱이 바로 네이버 지도입니다. 그렇다면 2륜차 라이더들의 그 특성과 네이버 지도가 도대체 뭔 상관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유는 진짜 간단해요. 바로 출발지와 목적지를 제외하고 그 사이의 경유지를 무려 5개까지 넣을 수가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죠. 보통 내비는 목적지까지 최적화된 길만 안내하잖아요. 물론 각 내비마다 여러 가지 옵션이 있긴 하죠. 뭐 최소 시간 안내, 최단 거리 안내, 고속도로 위주 이런 것도 있고, 무료 도로, 2륜차 전용, 이렇게 몇 가지 입맛에 맞게 루트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 루트가 뭐 재밌는 길, 뭐 코너 죽이는 길, 경치 좋은 길, 이런 옵션은 없잖아요. 게다가 심지어 2륜차 타는 사람들은 루트 옵션을 선택할 수도 없는 게, 왜냐하면 2륜차 전용 옵션으로밖에 찍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다 바이크가 고속도로 못 타서 그런 건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 코스를 찾고 또 재미있는 길을 타려면 결국 내가 알아서 찾아보고 그 길을 중간중간 경유지를 이렇게 찍어서 쑤셔 넣고 루트를 만들어야 그래도 되게 즐거운 라이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팀앱은 2개, 카카오 내비는 3개, 여기까지밖에 경유지 설정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를 되게 재밌게 짜고 싶어도 이게 좀 한계가 있는데, 네이버 지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유지가 5개까지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되게 디테일하고 더 재미있는 루트를 짤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경유지를 많이 찍을 수 있다, 뭐 이것만 장점인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네이버가 국내 최대 포털이다 보니까 그만큼 관광 명소나 식당, 숙소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가장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할 때 실사용 측면에서 되게 편리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디 맛집이나 숙소를 가기 위해서 앱을 켜고 목적지를 찍잖아요. 그때 이 집이 맛집인지 아닌지, 실제 이용자들의 평이 주로 어떤지, 뭐 숙소가 예약은 되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네이버 지도 앱 상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메리트예요. 다른 내비게이션 앱을 쓰다가 여기가 어떤 곳인지 정보를 찾아보려면 다시 멀티태스킹으로 다른 앱을 실행시켜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 동시에 다른 앱을 켜지 않아도 이걸 내비 상태에서도 바로 예약을 진행하거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정말 대단히 편리한 부분입니다. 진짜 한국인은 어쩔 수 없이 네이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나 부하같이. 그 외에도 최근 목적지 기록을 51개까지 제공해주기 때문에 정말 어지간히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이상 이전에 어딜 갔었는지도 되게 손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이런 편의성이나 유저 인터페이스 측면은 확실히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까지는 아니고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클로바 설정 부분이거든요. 보통 바이크 타는 분들은 뭐 세나 같은 헬멧 블루투스로 그룹콜이나 인터컴 많이들 쓰실 텐데 클로바 설정 켜놓으면 그룹콜이 먹통이 돼요. 그러니까 이 클로바 설정은 꼭 오프로 해놓고 운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차랑 바이크 좋아하는 제 기준에서 가장 애용하는 앱을 골라 좀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린 앱은 당연히 모두 무료입니다. 무료. 애초에 무료 아니면 소개해드리지도 않아. 혹시 필요하거나 조금 유용한 팁이 있을 것 같다면 직접 써보셔도 좋겠고 후기를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뭐 그랜저리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